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회사 권순환입니다. 네, 양재용 회사입니다. 김규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 계속 핫한 M&A 기사를 계속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왜 이렇게 핫한 거 중에서도 먹는 걸 많이 가져와요? 우리도 이해하기 쉽고 구독자도 이해하기 쉽고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이게 오늘 이제 할 거는 매드포 관리기 500억에 팔렸는데 임마누엘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에서 이제 500억에 매드포 관리기를 100% 이제 산 거더만요. 프로 샀다라는 게 재밌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아웃 방식. 500억을 한 방에 꽂았을 것 같은데 다른 방식, 언아웃 방식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각 주가는 누가 했죠? 요새 이제 이런 거 보면 항상 매각 주가에 보이더라고요. 이건 이제 삼성 KPMG가 아, KPM 중에서요. 세 가지 정도가 기사에서 저는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시죠. 설명을 이어가면 오늘 이제 매드포 관리의 기업 히스토리부터 매각 이야기까지 다뤄볼 텐데요. 매드포 관리는 써네푸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토종 한국 브랜드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2001년 6월 29일에 압구정에서 처음 개점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래된지는 저는 놀랐고요.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늘과 와인이 주요 컨셉이고 대부분 메뉴에서 마늘을 사용하고, 저희도 그때 브이로그를 갔었거든요. 근데 마늘을 많이 느껴요 거기서. 웬만한 거에 다 마늘이 들어있었던 걸 기억을 하고. 다 마늘이었잖아. 그래서 뭐 컨셉은 마늘에 충실한 것 같고, 그때 오픈 당시 주요 경쟁사로는 피자이, 아, 프라이데이, 추억의 이름 많네 여기. 베니건스, 아웃백, 빕스, 그 페넬리 레스토랑의 그때 전성기였죠. 두 분은 뭐 그때 정도 뭐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매드포 관리은 우리 안진 다닐 때 그 여의도에 있었어요, 지하에. 전 그때 많이 갔어. 그때 사람들이 버카로 많이 다녔던 게 왜 거기를 버카로 많이 갔냐면 그 정도의 뭔가 인원이 모일 만한 데가 조용히 그냥 뭐 밥 먹기 좋은 점심에도 많이 갔어. 와인 한 잔 먹을 만한 맞아. 회식 장소로 많이 갔던 거 기억이 있어요. 나는 매드포 관리가 그래서 별로 이렇게 내 인생 통틀어도 5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아웃백은 되게 많이 갔는데. 아웃백은 지금도 많이 가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가고. 근데 매드포 관리는 많이 안 간 느낌. 그래서 그때 브이로그는 이제 아마 여기 이전에 영상에 나올 거니까 그거 보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드포 관리는 컨셉이 이거네요. 어두운 조명, 세련된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이미지 브랜딩. 그래서 뭐 2010년에는 싱가포르로도 이제 진출했나 봐요. 근데 현재는 철수한 걸로 보이고, 지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금 현재 수도권 한 33개, 총 42개를 모두 직영으로 돌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이따 정리하겠지만 이제 매드포 관리는 아까 이야기 나온 써네푸드라는 회사에서 이제 물적 분할로 해당 브랜드만 따로 이제 법인을 만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이 뭐 몇 번 바뀐 것 같아요. 써네푸드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써네푸드는 브랜드 만들어서 키우는 업을 본업으로 하는 외식 전문 외식 전문 기업이고요. 기업. 창업하신 분이 남수정이신데 그 타워 호텔의 남충우 회장님의 장녀라고 알려져 있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의 1세대. 저 이거는 기억나요. 토니 로마스. 기억은 나는데 립이 유명하지 나는 않았어? 한 번도 가본 적이 난 없어. 가본 적 있어. 가봤던 기억이 있어. 어쨌든 토니 로마스를 들여온 것 같아. 외국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써네푸드를 설립하셨던 거고, 그리고 약간 이제 저도 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회장님의 2세 3세 분들이 푸드에 관심 있는 분이 되게 많아요.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는 뭐 텍사스 데 브라질, 이게 스테이크 파는 데 아닌가? 가장 유명한 곳이라는데 왜 난 처음 들어? 나도 잘 모르겠어. 제가 좀 더 익숙했던 거는 모던 샤브 하우스랑 시추안 하우스. 어쨌든 이런 류의 조금 고가의 레스토랑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작년 8월에는 창업자분이 마음에 드는 브랜드는 좀 가지고 오고 있는 것도 있고. 캐롤스가 아마 잠실 롯데 월드몰에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잠시는 없는 게 없구나 그냥. 잠실은 일단 꽂고 시작하는 거지. 잠실은 다 하네. 여튼 그랬던 여러 개 브랜드가 있긴 있었지만 비중 크고 인지도 높고 인기 많았던 건 요 매드포 관리. 매드포 관리.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써네푸드 실적을 간단히 볼게요. 매출이 그래도 2009년 당시에도 470억 정도 나왔고요. 2014년에 물적 분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매출이 140억대로 이제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시에 영업이익도 그전에는 한 60억 정도 나왔는데 매드포 관리 떨어져 나간 시점부터 영업 손실이 50억 정도 계속 이제 누적해서 손실이 발생했고요. 근데 매출은 계속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작년에 450억, 이제 2023년 기준으로 600억까지 올라왔고, 영업이익도 작년 기준 80억입니다. 그러니까 매드포 관리가 떨어져 나갔음에도 어쨌든 꾸준히 존버를 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영업이익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좀 자리를 잡힌 것 같아요.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실 이제는 안 쓰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이게 뭔가 되게 어색하잖아요. 이게 패밀리가 없잖아 이제. 아니 근데 내 기억에는 옛날에도 이름만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지 패밀리들끼리 많이 안 갔던 것 같아. 1990년대
90년대에서 2000년대가 이제 전성기였던 거 같고 그 2010년대 들어와서 이제 침체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 저 대학생 때가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전성기. 왜 침체했나 한번 보면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외식 문화 위축. 뭐 그래,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SNS 사용 증가, 로컬 맛집의 전파. 저는 이게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거 엄청 크죠. 소위 말해서 핫플레이스라는 데가 이제 생겼고, 세 번째는 이제 브랜드별 과도한 점포 뭐 증설이 있는데, 전 세계 중에서는 가장 큰 게 SNS 사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전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추억팔이 같은데 마르쉐랑 시즐러 가본 나 마르쉐 마르쉐 좋아했어. 가봤지.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어쨌든 전 지방에서 서울 처음 올라왔잖아. 2004년에 올라왔는데 그때 심슨 베니건스를 갔어. 베니건스. 베니건스. 그러니까 최고 좋은 데 간 거야. 거의 모수를 간 거야. 모수. 베니건스의 그 몬테크리스토인가 하여튼 뭐 그게 메뉴가 있거든. 당시 그 모수. 엄청나게 강렬하게 남아있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마르쉐도 되게 좋아했었고 시즐러도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이게 뜻도 알아요. 마르쉐가 프랑스어로 마켓이에요. 마켓. 시장.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그냥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서는 뭐 국수를 만들어주고 있고 저쪽에서는 스테이크를 만들고 있고 실제 요리사가 좀 돌아다니면서 내가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걸 이제 떠먹는 느낌. 그래서 나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이해가 안 갔어. 내가 이 돈 내고 밥을 먹는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왜 그게 내가 이제 굳이 이 비싼 돈을 주고 그게 이제 갔는데 왜 컨셉은 나는 시장 컨셉으로 가야 프랑스 되지? 마켓. 그러니까 마르쉐라는 게 프랑스어로 마켓이라는 거. 시즐러는 고기 굽는 소리를 영어로 시즐러라고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글지글 이 정도일 거예요. 좀 많이 안 해? 아 패밀리 레스토랑 전문가네. 이때 내가 되게 핫했네. 그래서 저는 마르쉐 기억도 있고 두 분은 없으시죠? 저 지금 마르쉐 시즌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 진짜. 처음 들을 정도구나. 빨리 넘어가자. 빨리 넘어가자. 그리고 나서 써네푸드에서 토니 로마스는 보기는 했는데 가보지는 않았어. 난 가봤는데 기억이 안 나. 가봤던 기억은 분명히 있거든. 강렬한 기억은 없고. 그리고 이제 TGI랑 베니건스 아웃백인데 최근에 저는 가족끼리랑 TGI를 한번 갔어요. 이것도 잠실 롯데에 있는 건데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냥 리뉴얼을 해가지고 이제 와이프도 저랑 비슷한 세대고 하니까 옛날에도 갖고 하니까 가보자. 추억팔이. 추억팔이 좀 그런 느낌으로. 2000년대까지 패밀리 레스토랑이 전성기였고 2020년도에 침체기가 시작됐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제 2014년 8월이에요. 8월이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때 써네푸드가 매드포 관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별도 법인을 만듭니다. 주식회사 MFG 코리아라는 걸 설립하고 이 별도 법인을 어펄마 캐피탈이 500억에 71.42%를 인수했는데 전체로 보면 700억 밸류죠.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써네푸드의 나머지 지분을 묶업할 수 있는 드래그 언론을 확보했다라는 게 2014년 당시에 이제 나오고요. 이제 회계적으로 공부해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물적 분할인데 이것도 저희가 예전에 한 3년 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거든. 있어. 아무도 안 보겠지만. 그 김규가 찍었었어. 맞아. 그래서 분할을 간단히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 분할이 회사를 쪼개는 거잖아요. 인적 분할이란 게 있고요. 이제 물적 분할이란 게 있는데 쪼개서 새롭게 설립한 법인의 주식을 쪼개기 전 주주들에게 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적 분할이고 새롭게 설립한 법인의 주식을 쪼개기 전 회사가 직접 이제 보유하게 되면 물적 분할이라는 건데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매드포 관리액이 떨어져 나왔잖아요. 매드포 관리액의 지분을 기존의 써네푸드 뭐 개인 주주들이 있었겠죠. 그분들이 가지게 되면 인적 분할인 거고 떨어져 나간 매드포 관리액의 지분을 써네푸드라는 회사 자체가 보유하고 있으면 이걸 물적 분할로 된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써네푸드가 매드포 관리액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500억에 어펄마 캐피탈한테 매각을 하게 된 거죠. 물적 분할로 쪼갠 다음에 판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전 2014년 감사 보고서에 정확히 나와 있고요. 현금 물표를 보면은 이제 주식 처분해가지고 500억을 현금이 들어왔다는 게 딱 박혀 있습니다. 이제 과거 자료지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드래그 얼롱이라는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요거는 김 대표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드래그 얼롱 하는 거다. 드래그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마우스 딱 클릭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오는 걸 드래그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드래그라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어펄마라는 사모펀드가 들고 있는 거고요. 써네푸드가 너가 들고 있는 주식, 자녀 주식도 내가 원할 때 너의 지분을 매각할 때 끌고 갈 수 있어. 그런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쓰냐면 나는 70% 인수했고 30%는 아직도 기존 주주가 갖고 있는 써네푸드 갖고 있죠. 써네푸드가 갖고 있는데 어펄마가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내가 팔아야 돼 이 지분을. 근데 인수자는 그때 나는 그 매드포 관리 100% 다 사고 싶지. 너 거 70%만 사면 나는 저 써네푸드 뭘 알지도 못하는데 30%가 있잖아. 쟤랑 뭐 같이 하고 싶지 않아. 난 쟤랑은 하고 싶어. 나 혼자 하고 싶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펄마 나는 드래그를 갖고 있어서 써네푸드 거 내가 끌고 갈 수 있어.
이런 걸 드래그 얼롱이라고 합니다. 태그 얼롱도 있잖아. 네, 태그 얼롱은 좀 반대죠. 이제 드래그는 내가 너 끌고 가고 싶으니까 내가 팔 때 너도 같이 와. 이런 거라면 태그는 야 너 혼자 팔면 어떡해. 나도 같이 끌고 가줘. 내 것도 같이 팔아. 내 것도 같이 팔아줘. 네가 팔 때 내 것도 같이 팔아줘.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드래그나 태그는 개념도 중요하긴 한데 이걸 누가 갖고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죠. 그러네. 네. 그럼 여기를 어펄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선에푸드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건가? 거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펄마가 나 그냥 돈이 급전이 필요해서 빨리 팔고 나갈 거야. 그럼 선에푸드 입장에서 야 이 가격에 나는 못 팔아 해도 그냥 드래그 해버리면 팔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되게 뭐 어쨌든 딜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겠다. 이제 2018년에 어펄마가 매드퍼 관리 MFG 코리아를 매각 시도했었는데 쭉 매각 진행되다가 코로나 왔었죠. 코로나 오니까 이제 철회했죠. 안 됐고. 네, 사실 쉽지 않았을 거여서 이제 이때 어펄마의 첫 번째 매각 시도였던 거예요. 그때 100% 지분 가치를 희망했던 게 한 600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600억. 500억에 사서 600억에. 근데 이게 100% 가치로 따지면 500억에 샀었지만 그때 지분 인수한 게 70%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기업 가치는 살짝 양보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매각했었을 때 이때 당시 에비타 우리 맨날 얘기하는 그 현금 흐름이 한 73억이었고 멀티플 8배 정도 요청해서 600억이었는데 그러니까 살 때는 8배가 되게 리저너블 했는데 팔 때 되니까 8배가 조금 비싸. 애매하다 이렇게 됐던 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온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본인도 알죠 이거 안 팔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철회를 한번 했었죠. 그러면 이제 2018년도에 한번 팔려고 했었는데 못 팔았고 결국에는 2024년에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판 건데 그 매드포 관리 실적이나 재무제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어펄마 캐피탈이 MFG 코리아를 사서 볼턴으로 꾸준히 몸집을 키워왔던 것 같아요. 뭐 샀어요? 2016년에 항공 어묵이라는 데를 인수했어요. 부산에서 시작한 어묵 프랜차이즈인 것 같은데 요거 2016년에 인수했고 2021년에는 TGI 프라이데이 국내 사업권을 롯데로부터 양도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P 프랜차이즈라는 터프레스 이건 제가 지나가다 본 것 같긴 해. 터프레스의 지분을 70% 정도 인수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걸 얼마 주고 샀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과거 자료니까 뭔가 재무제표를 뒤집어 보고 감사 보고서를 뒤집어 보면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2016년에 항공어묵은 인수한 걸 보니까 80%를 28억에 사가지고 이게 재무제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주석에. 뭐 한 35억 밸류였나 보구나. 네, 그리고 이제 TGI인데 TGI는 여기 뭐 기사에 보면은 100억 원 내외로 뭐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100%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인데 TGI가 이제 롯데 GRS라는 회사에서 이제 MFG 코리아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럼 롯데 GRS의 감사 보고서도 제가 봤고 MFG 코리아에 대한 감사 보고서 제가 봤는데 일단 롯데 GRS 넘긴 쪽 재무제표죠. 거기에 보면 이제 중단 영업 손익이라는 게 별도로 나와 있어요. 이때만 봐도 영업 손실이 50억이거든요. 뭐 작년에는 70억이고. 근데 이걸 100억에 넘겼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100억에 이해가 되나요 이게? 뭐 김견혜 기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지만 그냥 제 생각 때는 그냥 상표권 권리의 대가? 그래서 뭔가 좀 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좀 맞지 않아가지고 이건 어쨌든 판 쪽이고 어쨌든 여기는 이제 산 쪽. MFG 코리아잖아요. 이때 감사 보고서도 보면은 사업 결합해가지고 여기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롯데 GRS로부터 뭐 TGI 프라이데이 잠실점 외 14개 사업장에 대한 영업 양수 계약 체결했다 또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양수한 대상의 자산 부채도 나와 있고 이제 매수 가격도 나오거든요. 여기는 17억이 나와 있어요. 17억 주고 산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17억 주고 사가지고 이게 보면은 양수 대상 자산 부채가 있고 순자산이 한 18억 정도 되거든요. 17억 주고 오히려 싸게 산 걸로 나와 있거든. 그래서 영가 매수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회계적으로 그게 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거래가가 100억 원일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게 어디 근거예요? 그냥 기사에 나오는 추측인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MFG 코리아의 사업 보고서가 훨씬 정확한 정보일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완전 회계는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거니까. 왜냐면은 매드포 관리 한창 잘 나갈 때 500억을 들여서 산 건데 100억을 TGI 뭐 다 힘든 거 아는 상황에서 볼트온으로 100억을 한다는 건 굉장히 15개를 17억에 샀으면은 그냥 매장당 그냥 매장당 1억씩, 얼마씩 산 매장당 거죠. 1억씩 네. 그냥 쳐줬나? 터프레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인데 여기는 70%를 한 4억 9천에 산 것 같아요. 4억? 좀 싸지 않나요? 너무?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와 있는 재무제표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볼트온으로 꾸준히
꾸준히 몸집을 키워왔다는 기사 플러스 이제 감사 보고서를 보고 저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려봤고, 그럼 이제 AFG 코리아 매드포 관리기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를 이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회사가 많아가지고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회사의 실적을 합친 거죠. 그 매출액을 보면 여기 2014년에 벌써 670억이 찍혔고요. 이제 쭉쭉 성장해서 2022년에는 1246억까지 왔습니다. 매출액이. 그리고 2023년에는 1285억, 작년에. 영업이익은 작년 2022년 기준으로는 연결 기준은 74억이 나왔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41개 정도 나와 41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때 다 넘기고 지금은 이제 매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3년 5월에 이제 어플마 캐피탈이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한 거죠. 재매각인 거죠. 재매각 두 번째. 근데 24년 9월에 클로징이 됐으니까 이것도 뒤 이제 클로징 된 게 기사상으로만 보면 한 1년 조금 넘었네. 1년 한 4개월. 그래서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제 드래곤롱이 있어서 70% 플러스 30% 100%를 이제 500억 이게 이제 매각 성공했다, 이제 그런 이제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14년도 이제 인수 금액을 그대로 사실 10년 만에 딱 판 건데 뭔가 좀 그렇게 막 크게 재미를 못 본 것 같고, 그리고 인수자는 뭐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것 같은 임마누엘 캐피탈의 뭐 소유주라고 해야 되나 주주라고 해야 되나, 이게 BHC 박현종 회장님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겠지만 어나운 방식이라는 얘기도 나올 거고요. 그거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매드포 갈릭 딜은 참 오팔마의 애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워낙 뭐 큰 회사니까 이 딜 하나 정도는 좀 힘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10년 만에 재매각했다는 게 이제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이걸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이거라도 회수해서, 아니면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딜 같아요. 그러니까. 매드포 갈릭 한창 전성기가 있었고 지금이 전성기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살려는 났지만 사연은 많고 힘들었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는 회수한 다행인 딜 정도인 것 같고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 2022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됐고 종료되면서 이제 경제 활동 다 하면서 사람들 외식도 좀 늘어났던 것 같고, 어펄마 캐피탈은 어쨌든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사실 어묵 회사도 있었고 커피도 있었는데, 이 보면은 어묵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삼진 어묵 떠오르고, 커피하면 딜 떠오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뭔가 모색을 하는 거죠. 뭔가 새로운 길이 없을까? 우리 밸류를 업 시켜줄게. 근데 그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아마 근데 이 딜도 제가 볼 때 결론만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KPMG에서 뭐 어떻게 한 건지, 아니면 어펄마에서 어떻게 협상을 다 알아서 했겠지만 왜 이 협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보니까 영업이 뭐 70억 80억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500억 밸류로 했었다는 거, 클로징 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여기 나온 언아웃 방식이 뭔지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500억으로 거래는 하는데 너가 특정한 조건을 다 달성해야 내가 이 돈을 줄 거야 같은 개념의 언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보통 딜을 할 때 뭐 500억을 기준으로 하되 내가 더 잘하면 더 많이 쳐주고 내가 못하면 더 깎고, 그런 이제 서로 양방의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기사만 보면 뭔가 야 500억 너가 지켜야 내가 이거 더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인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BHC 그 회장님인 거잖아요. 나름 기사를 보다 보면 이제 회장님으로 추정하는 이유도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맞다면 그 F&B의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사람인 거잖아. 다 알 거 아는 사람이 뭔가 호구 잡혀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뭔가 네트워킹? 다 이제 이런 인연이 있었을 거고, 서로 매드포 갈릭은 이렇게 달성해야 500억으로 클로징 할 수 있는 뭔가 좀 사연 많은 딜 같아요. 저도 이게 왜 말이 조심스럽냐면, 내가 의견을 얘기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추정이거든. 카더라 같은 느낌이니까 뭔가 막 확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500억에 사와서 500억에 팔았다는 게 이제 기사인 것 같고요. 사실 500억에 사서 500억에 팔았다는 건 아닌 게, 500억에 살 때는 내 돈이 500억이 나갔잖아요. 근데 이 500억은 써네프도 지분까지 다 포함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100%가 500인가? 기사는 100%가 500. 그러니까 일단 다 손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손절 친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지. 그럼요. 왜냐면 손절도 보통 손절이 아닌 게, 그러니까 700억에 사서 500억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면 어쨌든 회수는 했다. 이게 이제 긍정회로. 근데
부정 회로를 돌리다 보면 일단 나는 500억을 썼지만 이번에 500억을 팔렸다고는 하지만 70%면 350억인 거고. 근데 그것도 조건부잖아. 그러니까 막 또 여러 가지를 달성해야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고 그 시간에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의 시간과 10년의 리소스 고려하면 성공한 투자는 당연히 아니었고. 아니 뭐 시간만 고려해도 손절이고. 근데 이제 얼마나 어려웠겠어. 보통 딜이 잘 되려면 상상력을 자극해야 되거든. 이 회사가 지금은 30개밖에 안 되지만 내년에 100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상상력을 자극해야 되는데 매도포 관리비 지금 40개인데요. 곧 아웃백처럼 다시 한번 르네상스를 일으킬 거예요라는 거는 그럼 네가 하든가 얘기 나올 거 아니야. 이미 10몇 년 동안 사람들한테 이제 너무 익숙하다 못해 한계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 인수자죠. 인수자가 주식회사 인마누엘 코퍼레이션이라는 걸로 이제 기사로 나오는데 이 회사가 좀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인수 확정됐을 시기인 2024년 7월 10일에 설립된 회사고요. 그리고 여기 뭐 대표이사님이 윤다혜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BHC 그룹 산무 출신으로 보이고 박현준 전 회장님과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게 기사가 논란인가 봤더니 여기 이제 전 회장님이 동종업계 치연이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우회적으로 뭐 지배를 했다는 뭐 그런 기사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딜은 진짜 궁금해요. 이 BHC 어쨌든 윤다혜 대표님도 그러니까 사실 인마누엘 코퍼레이션은 명확히 인수를 위해 설립한 법인이잖아요. 지금 신설법인, 신설법인. 이제 인수하려고 만든 회사인데 어쨌든 여기 대표로 오신 분이 윤다혜님 BHC 그룹 상무 출신이고 뭐 이제 뒤에서 박 회장님이 뭐 조종하고 있다라는 기사는 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BHC가 되게 야무지게 인수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 다 걸고 언아웃. 뭐 언아웃이든 뭐든 그 외에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인수한 다음이 나는 좀 궁금한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그런 맥락으로 궁금한 게 사실 KFC랑 이거예요. KFC도 한국에서 고생 많이 하다가 PE에서 인수했거든요. 근데 PE에서 인수하자마자 갑자기 신고무역에 KFC 들어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KFC가 안 하던 행동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매드포 갈릭도 조금 안 하던 액션들을 할 가능성이 있어. 이름을 보이는데 바꿀 수 있습니다. 매드포 치킨. 오히려 좋아. 마늘 치킨? 오히려 나 애매하게 가는 이 매드포 치킨. 이화정 같이 잘 성장하고 있는 F&B 딜은 명확하잖아. 그냥 더 잘 되겠지라는 상상력을 생각으로 자극한다. 샀겠지. 근데 KFC 치킨, 매드포 갈릭 이런 거는 궁금하지. 오히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면 진짜 이제 레전드 딜이 되는 거지. 싸게 언아웃으로 좋게 사서 그 다음 자기가 키운 거니까. 하지만 저를 10년 만에 가기로 만들었습니다. 매드포 관리는. 그건 너 컨텐츠 때문에 간 거고. 10년 만에 이제 억지로 간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상상의 자유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알겠습니다. 뭐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이 다시 부흥을 기대해 보면서 매드포 관리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